금요일 10월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축복할 강사 김광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어제 준비하고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왠지 긴장이 되고 뭔가 준비를 더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작을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메나테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메나테크는요, 오늘의 메나테크는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만난 메나테크 여러분께 자신 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십니까? 여러분의 제품을 드시는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의 숫자를 보시고 그 숫자, 그러니까 1 더하기 2 이런 숫자가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 15초 동안 생각하는 과일 3개를 아니면 생각나는 야채를 떠올리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봐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오늘 강의를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어디서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찾는다고 굉장히 제가 이 영상에선 단언컨대 95%가 모두 같은 답을 고를 것입니다. 대신 바로 떠오르는 답을 말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더하기 5는 2 더하기 4는 3 더하기 3은 4 더하기 2는 5 더하기 1은 자, 그럼 6이란 숫자를 15초 동안 생각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야채 이름 하나를 떠올리세요. 고르셨나요? 당신이 고른 야채는 당근, 오이, 토마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맞죠? 혹시 당근, 토마토, 오이 외에 다른 야채를 생각하신 분? 네, 요 세 분은 평범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5%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아하실지 제가 진작 알았다면 지금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똑같은 단어 3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약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3 단어가 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배열이 틀리죠. 네. 이 원안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배열이 틀린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시작이 아닌 끝으로, 끝이 아닌 시작으로, 시작이 아닌 끝으로.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이 아닌 끝으로의 마음이 더 가신다는 분. 네. 그리고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에 더 마음이 가시는 분. 네. 저도 개인적으로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마음이 더 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시작을 했는데 항상 끝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떤 여기 계신 분은 아니겠지만 끝을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벽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잘 못해요. 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대한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갖는다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끝에 대한 의미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시작할 거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강의장에 오신다고 화장을 하시고 짐을 챙기고 나오셨어요. 그게 끝이었을까요? 시작이었죠. 어쩌니게 자정 12시까지 나의 일과를 마치면서 아우 힘들었어,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나를 칭찬했죠. 그게 끝인 거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오랜 인생을 사신 분들, 잘 사셨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요, 끝보다는 항상
시작에 초점을 맞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라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결과물이 계속 나올 때까지 나의 몸은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언제일까? 그럼 나의 시작이 언제일까? 봤더니요, 스스로 내가 자각하고 내 인생을 살기로 한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화이팅 할 거야, 또 누군가를 만날 거야, 내가 누구한테 좋은 정보를 줄 거야, 그게 시작인 거죠. 시작은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순간, 저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이 시간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겁니다. 돈, 일, 건강.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단어고, 꼭 필요한 단어고, 늘상 쓰는 단어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돈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굉장히 편하게 하십니까? 네. 지인들하고 돈 이야기 좀 편하게 하세요? 일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편하고 우리 일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죠. 언제 불편합니까? 그냥 만났을 때는 편해요. 그냥. 제가 문나님 사장님을 그냥 만나면 돈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일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근데요, 제가 저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냥 만나면 굉장히 좋은데요, 목적을 가지면 되게 불편한 게 돈, 일, 건강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목적을 가지고도 굉장히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얼만큼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돈에 대해서 얼만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부의 본능이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근자의 이 책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돈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한 8가지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돈은 사람을 망친다. 내가 돈을 벌면 누구는 잃는다. 돈은 사람을 건방지게 한다. 부자는 고독하다. 부자는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다. 부자가 아닌데도 다리를 못 뻗고 잘 수 있죠. 돈이 많아봐야 근심 걱정만 는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데 혼자 부자가 되는 건 옳지 않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리가 부자 되는 확률을 제로에 가깝게 한답니다. 그리고요, 긍정적인 마음.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돈은 사람을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가난은 최악의 질병이며 가장 환자가 많은 질병이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을 지면 종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사기들밖에는 고생하지 않는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결코 명예도 아니다. 스스로를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돈에 대한 인식이 부정과 긍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신문들이 보면요, 약 한 10페이지에서 15짝수니까 16이나 18페이지가 신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을 전체를 다 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신문을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부터 봤습니까? 좋은 일이 많은데, 좋은 일은 기사에 이렇게 작게 표현되어 있고, 안 좋은 일,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는 거죠. 굉장히 돈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지만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생명이 있는 생물체라고요. 그 생물체이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데요, 좋은 쪽으로. 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가는 게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돈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탁 꽂혔던 부분이 이겁니다. 돈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끌려다닌다. 왜 제가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돈에 끌려다녔던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필요에 의해서 돈이 오게끔 한 거죠. 근데 이 돈이라는 친구는요, 그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돈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주머니나 내 통장이나 내 주변에 돈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자하면 이런 오해가 있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는 명문대 졸업생이다. 네, 이런 오해들. 근데 실질적으로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부자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최신형 자동차를 탈 것이다. 근데 부자들은요, 최신형에 관심이 없답니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동차를 원할 뿐이지 최신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출 금액을 걱정하지 않는다. 부자들은요, 지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걱정보다는요, 계획이죠. 관심인 거죠. 오히려 없는 제가 지출을 더 걱정해요. 이 돈이 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거죠. 없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들은 최신 유행의 옷을 입는다. 근데 사실 부자들은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최신 옷이나 최신 물건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분위기를 풍긴다. 근데 대다수의 진짜 부자들은요, 겸손하며 지역사회 또는 자신이 택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있으면 할 건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서 부자들은 안 할 거야 하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요, 한 마을을 바꿔버려요. 아프리카 한 지역에요, 이렇게 폐수죠. 폐수를 걸르는 정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요, 소변을, 그 다음에 대변을요, 정화를 시켜요. 소변을 먹는 물로 만들고요. 대변을요, 그 밭에, 농장이 쓸 수 있는 비료로 만듭니다. 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정착한 마을은요,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들은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산다. 근데 사실은 대다수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지 않고요, 그냥 근교 지역에 산답니다. 진짜 부자들은. 네. 그리고 부자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성격은 따로 있다. 부자가 될 사람, 백만장자가 될 성격은 따로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좀 조용하고요, 차분하고요. 그리고 책을 좀 즐겨 읽는 분들, 정보나 지식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도 그랬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만든 분이 누구죠? 김승호 회장이죠. 김승호 회장 특별한 아이디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보자라고 그 생각이, 노력이 부자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돈에 대한 생각과 부자에 대한 생각들을요, 아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효리가 2년 전인가요, 라디오스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자들이 물었어요. 제주도에서 이효리와 그 남편 이상순이라는 분이죠,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효리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부부간에 마음 편히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돈이 많다, 어떤 기준에서 내가 아껴 쓰고 쓸 정도는 돈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쓸 만큼 충분하다, 본인 기준에는
그 사회자가 물었죠. 이게 부부 금실하고 무엇이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요. 매일 출근하고 밤늦게 일하고 또 매일 돈에 대한 고민하고 그러면서 부부가 과연 언제까지 행복해질 수 있을까냐라는 거죠. 다툼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인간 사회 문제에서 돈이라는 게 다툼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종일 회사일하면서 과연 시달리고 그러면서 행복한 금슬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수요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돈 안 벌고 편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효리 부부가 금슬 좋은 이유가요. 돈이 많다. 어느 정도?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에서. 근데 이 방송을 보통 하면 재수 없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이 별로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솔직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많다? 엄청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효리는 나는 20대 때에 뭘밖에 안 했느냐? 노래하고 이렇게 방송 출연을 이거밖에 안 한 거죠. 꽃다운 에너지가 한참 생길 이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한 거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집을 샀답니다. 투자가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계속 투자죠. 투기가 아니라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생활하다가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을 하나둘씩 판답니다. 서장훈이는 굉장히 재테크에서 있는 돈에서 수익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효리의 이래 솔직한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울림이 됐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많아야지 될까? 진짜 많아야지 불편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요 저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저와 함께하는 우리 2학년 사장님과 박정린 사장님, 두 분이 메나테크를 만났어요. 처음에 건강 때문에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돈에 대한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염소 2마리로 보내면요 누군가 행복한 일이 있는 거죠. 그 누가? 꿈꾸는 아이들, 꿈을 꿔야 되는 아이들, 기회가 없는 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분들에게요 염소 2마리 갔더니요 세상이 변한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메나테크 사업을 한 지가 한 7개월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염소 40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100마리를 보내야 됐더니요 벌써 40마리를 두 분께서 보내고 있어요. 100마리는 다음 곧 강의 시간에 제가 100마리 됐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 만족하시나요? 일이 즐겁나요? 아니 본인의 일을 진짜 자랑할 수 있나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앞으로 의사보다는 요양보호사, 간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의 미래가 더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10년, 미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50년, 100년을 생각했잖아요. 요즘 미래는요. 5년, 10년이 미래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내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일이 아니라요. 로봇하고 일을 하는 거죠. 로봇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요. 로봇한테 나의 일자리를 주는 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들한테 세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참 재밌죠. 표현이 로봇 인구. 로봇 한 대, 두 대가 아니라요. 이 책에서는 로봇 인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이제 기준에 한 2000년대 이제 2020년 전이죠. 2019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 인구가 258만 9천 명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훨씬 많은 로봇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서
하던 이야기를요,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저 친구 왜 그럴까 그랬겠죠? 그러나, 네, 로봇 인구와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로봇 밀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기 밀도라는 건 뭐냐면요, 로봇이 모여있는, 약 한 260만 대의 로봇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데 한국의 그 밀도가 높아요. 그 말은요, 한국의 일이 저와 사장님들의 일이 로봇이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로봇은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가 편하려고요, 로봇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사장님들이 열심히 더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일하겠다라고 하면 로봇이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워라밸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워라밸을 대신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무언가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로봇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유. 인구가 점점점 줄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기 인구 통계에서, 인구 통계잖아요. 대한민국 순수 혈통의 인구 통계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인구 통계입니다. 점점점 준다고 하잖아요. 향후에 2070년 되면 5천만에서 한 3,700만 정도 준다라고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우리나라로 유입될 외국인 숫자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 필리핀, 베트남, 이 저개발국에서 우리나라 옵니까? 일자리 때문에 오거든요. 왜 우리나라 오면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에나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갔듯이 그들도 우리나라에 오는데 앞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자리는 누가 대신할까? 로봇이 한다라는 겁니다. 일자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소득도 로봇이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내년 기준에서 중위소득자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중위소득자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5인 가족 기준에서 한 600만 원 정도, 4인 가족은 한 500만 원 정도, 1인, 요즘엔 1, 2인 가족이 많으니까 1, 2인 정도 했을 때는 한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 분들이 중위소득이에요. 내년에 봤을 때. 앞으로 10년 뒤에는 중위소득을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왜?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럼 중위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일을 해줘요? 로봇이 해주는 거죠. 로봇이 일을 해주는데 왜 우리가 중위소득이 될 수 있을까요? 로봇한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이야기를요, 이거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1995년도에 첫 직장을 다녔던 분 계시나요? 너무 먼가요? 계시죠? 이때 최저임금이 1,170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 한 20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몇 배가 뛰었습니까? 9,620원. 몇 배죠? 9배 맞나요? 상승률을, 그러니까 누적 상승률을 보니까요, 722%가 인건비가 올랐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95년도에 첫 직장을 한 분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임금 상승을 통해서. 그럼 이분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못 됐을까요? 물론 부자가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다수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이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로봇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로봇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고 우리의 세금을 대신해줘야지 우리의 중위소득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셀을 찬성한 대표적인 분이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누구죠? 빌 게이츠가 먼저 찬성을 했어요. 경제학자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요, 빌 게이츠가요 로봇셀을 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도에요. 포럼에 가가지고. 왜 였겠습니까? 빌 게이츠는요 로봇을 만들거든요. 로봇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빌 게이츠는 더 많은 소득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본인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로봇 시대 일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인간의 진정한 접촉을 경험하는 일이다. 제가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 로봇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관심을 가졌던 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나는 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이 진정한 접촉을 경험하는 일. 서두에 그랬잖아요. 앞으로의 일자리에 의사보다는 간병사가 더 미래가 발달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일자리,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이죠. 자녀들 세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앞으로 로봇이 더 많은 편안하게 우리 일을 대신해 줄 거고 우리가 편안할 건데 그거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로봇을 만드는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로봇이 하지 못하는 그곳에 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은요, 이제는 사람을 떠나서 전 지구까지 갔어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다가 죽어갔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요. 과거에는요, 건강하면요 인간인 나부터만 생각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겼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이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조차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 이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강, 지구의 건강, 온 인류의 건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인간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 부분에 병을 치료하는 식품, 이 식품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뭐 저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세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직업 선택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좀 재미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직장이 환영하는 인재 모습을 갖춰라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춰야 되고요. 셋째는요, 기업 윤리관을 갖춰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 이 네 가지를 갖추는 게 직업을 선택하라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진작 읽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런데 맨하테크를 만나면서 이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요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에 할 거고요. 또한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에 관련 책.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일을 내가 관심을 가질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김광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왜 맨하테크인가 라는 부분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맨하테크 안에는요 돈과 일과 건강이 다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메나테크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 정말 잘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메나테크, 왜 너 메나테크해? 돈도 있고 일도 있고 건강이 다 있다. 이게 제가 확신 있게 요즘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안은요, 돈과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폴 젠필러가,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지가 벌써 한 20년 됐죠.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관리 사업은 영원히 변성하고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다 라고. 근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책을 못 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메나테크 안에서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읽었습니다. 앞으로 부는 어디? 인공혈액과 방생물학. 방생물학이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메나테크 안에서요, 방생물학을 알게 되었고요. 이게 현존하는 많은 아이템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앞에 엘빈 토플로와 같은 회사에서 같이 강연하셨던 김태수 박사님, 어제죠? 아니죠? 어제 맞구나. 어제 지난주 강의를 하셨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랫게죠. 제가 오늘 강의가 유난히 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서 큰 도전을 받은 이 딱 네 줄입니다. 100세 건강세대, 앞으로의 산업은요, 100세 건강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건강산업이 아니라 100세 건강산업. 그런데 그 시장이 8,000조래요. 이 8,000조에서 글리코로 기발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1,000조랍니다. 1,000조 중에서 100조가 우리의 몫이라는 거. 그 전에 이렇게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런갑다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살고요, 코로나가 풀렸던 지금을 보니까요, 많은 부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라, 지금 무수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 에너지 시장이에요. 천재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요, 저는 나의 100조 시장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요, 김태수 박사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좀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요, 반단백질. 반단백질이 뭘까? 탄수화물 뭘까?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 탄수화물이나 단단백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재 시장 안 갈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거를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미네랄인 줄만 알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의대생들이, 전문가들이 배우는 이 생화학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에는요, 200가지 탄수화물이 존재하는데 8가지 탄수화물만이 인체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영양소다, 세포의 표면을 구성하는 영양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천재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포를 봤더니요, 이 하얀 게 지방이고요, 지방 위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위에 이 안테나처럼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봤더니 8가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요. 이 8가지 탄수화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인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을 구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고요. 그리고 질병이 있는 세포는 서로 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면역세포들을 보내는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글리코를 기발하는 영양시장이 천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체의 모든 세포들의, 얘는 혈액세포거든요, 이 표면에도 이 8가지 탄수화물로
모든 세포에 빼곡하게 있더라는 거죠. 이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이 메나테크에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부분도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탄수화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유발되더라는 거죠. 제가 노인복지와 그 의료기관에서 약 2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요, 제가 왜 감기가 나오는지, 왜 제가 팔이 아픈지, 왜 제가 심장이 아픈지 원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증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원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를 통해서 제가 똑똑해졌죠. 8가지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질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8가지 탄수화물을 채워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 서적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5개국 특허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나테크에서 만든 글리코를 기반한 ABC 영양소를 먹었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이 회복되더라,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발언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서는요, 국가에서 약으로나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병이고 뭐 투약해서 결과를 내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녹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료였다면은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영양학적 유효량을 공급됐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질병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조절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는 못 봤습니다. 유사하게 이야기하는 회사가 많아요. 비타민을 먹었더니 이것도 좋아졌어. 나도 이것도 저것도 좋아졌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데이터화시켜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내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들이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ABCD 영양소를 1번이죠.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계획. 제 사례입니다. 지난 트레일스죠. 트레일스 13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날짜가 6월 17일 날 트레일스 이제 챌린지 그 측정을 했죠.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요. 체구가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날 재했더니 57kg. 아마 제 평생에 성인이 돼서 대학 때 빼고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요. 57kg가. 몇 분은 재수 없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살찌기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체지방이 26.1%입니다. 이 마른 사람이 무슨 체지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곳곳에 체지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3, 4살 정도에 되게 열차에 빨려 들어가지고요, 정말 은혜로 살은 사람이에요. 제가 71년생인데 71년도에 서울대병원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열차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요, 살아있더라고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제 몸에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병원에서 먹었던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영향으로 키가 좀 덜 컸는지 모르겠는데, 늘상 체중이 54kg, 55kg가 변함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트레일스 13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약 몇 프로? 0.4%인가요? 체지방이 줄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놨더니 체지방이 좀 늘었어요. 그러고 나 시간을 좀 보냈더니요, 어디죠? 8월 3일 약 7주죠. 19.5%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8월 5일 날 트레일스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날 기분 좋게 하고 그 다음날 코로나 때문에 망쳤어요. 영양이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요, 트레일스 패키지라는
메나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14를 준비하는 그 영양소를 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걷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긴데요. 이때 제가 검증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회사의 미션대로 이 트레일스라는 이 패키지대로만 먹고 운동을 하고 제가 스트레스 좀 안 받고 먹고 싶은 거 먹어서 결과가 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그런데도 약 7%까지 체지방이 감소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특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특허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지금 트레일스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 해야 되실 분, 또 방송을 듣고 트레일스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은요, 지금 여러분들 초대한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저같이 마른 사람은 체지방이 잘 안 빠지거든요. 4% 빠지는 건요, 껌이고요. 한 6%, 7% 빠지는 거는요, 껌보다 더 흔한 게 뭐죠? 정말 메나텍 안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다른 타 회사들은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메나테크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법적인 용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문 판매는요, 판매자, 세일즈 하는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게 방문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 판매, 통신 판매, 근데 이 수당을 3단계 이상 나눠서 가지는 산업을 다단계 판매라고요. 법적으로 정의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사업 권유 거래입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앞서 제가 체험했던 이 트레일스 마스터 패키지로 제가 변화됐는데 그냥 고객으로 있지 않고 나도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소개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고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좋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한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를 저처럼 비즈니스를 소개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근데 저희들과 유사한 회사들에서 똑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서요, 굉장히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모집하고 세일즈를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꼭 필요하지만요, 저는요, 그 세일즈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 20, 30%밖에 안 돼요. 메나테크는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와서 변화하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사업가로 살지 않았다면 메나테크를 통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을 해보자. 그러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위키백과에 검색해 보시면요, 사회적 기업 그리고 나스닥에 등재된 회사라고 이야기했고요. 산업 분야가 어떻게? 의학 대체 웰리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파는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고 그 아이템은 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글리코라는 이 영양소를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 글리코가 다른 회사나 다른 기업에서 많이 좀 개발을 좀 해줬으면 싶어요. 연구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에서. 근데 좀 나왔으면 싶어요. 알로에 제품들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싶어요. 왜? 알로에를 먹어야 되면 궁극적으로 다당체라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글리코를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초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문땡땡 회사에서 알로에를 좀 많이 팔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들이 광고를 통해서 알로에가 아니라 알로에 근본이 다당체 먹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온리 우리만 갖고 있는 메나테크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있는 이 글리코에 대해서 연구해주고 개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문위원회들은요, 메나테크에 소속된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궁극적으로 세포까지 가게 되고 그 세포 안에 탄수화물을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어워드상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전 세계 유일하게요, 석세스 어워드상을 수상했고요.
미국 직접 판매 협회에 지금 협회장이 알발라 CEO입니다. 지금 저희 메나테크의 CEO입니다.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잘 몰랐죠. 그리고 M5M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27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중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이커머스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단절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커머스를 통해서요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요. 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를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저는 입밖에 없습니다. 메나테크 회사에서요 이커머스를 본사에서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요 저는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호주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지원의 인도네시아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30분 정도를 초대했어요. 이 30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상위 경제활동을 10% 안에 든 분들. 사실 인도네시아가 소득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소득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글리코를 드셔야 될 분들이 어느 분인가라는 고민해봤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으로 자유스러운 분들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했는데 한 20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30분 중에서 20분 오셨는데 10분 정도는 오다가 교통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이 장소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오시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시작은 이 두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유해선 사장과 빈센.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런 강의장에서요 오지 않고 노트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에 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들과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리더를 고객을 리더화 시킨 거죠.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상위 10%에 되는 경제 활동을 가신 재정을 가진 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왜 비전을 가졌냐면요. 본인들은 재정이 있어가지고 이 좋은 거를 마음껏 사 드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 보니까 본인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이거를 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먹고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오면 본인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다시 다음 2회 때는 한 100명 정도를 초대해서 지원그룹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수출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은요 7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10가지, 20가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보상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원가입하실 때 초기 비용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비용이 없어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회원가입 비용이 있습니다. 없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메나테크도 한국만 회원가입 비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제품을 먹는과 동시에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 보너스부터 6가지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문 혜택. 우리가 먹는 제품들을 자동 주문했을 때 연간 한 36만 원, 약 40만 원 정도를 혜택을 봅니다. 이 혜택은 제품으로 오고요. 또 보상으로도 오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앞에 너무 열광을 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썼는데요. 메나테크의 이제 메나테크 안에서 보상에 대한 범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내가 소득을 받는 기준이 한 디렉터 정도 보시면 돼요. 소비자들도 뭐 3만 원에서 5만 원 계속 소득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디렉터 정도 되시면 매출은 한 220만 원 정도인데 나의 소득은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 돼요. 한 10% 이상의 소득이 오는 거죠.
그래도 어디까지? 제가 여기 PPT까지 해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스타, 투스타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제 목표가 이까지거든요, 우선. 월, 한 4천만 원 정도. 월 4천만 원을 좀 자연스럽게 버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PD에서 브론즈 사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과연 본인 소득에 만족하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는 만족했는데 지금 만족 못 한다고요. 소득 기회가 생기니까요. 돈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4끼를 먹나 5끼를 먹나 아니요. 돈이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소득의 어느 구간에 여러분들이 만족들을 아니면 목표를 두시는지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소득 받으면 보통 웬간한 회사 임원급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를 생각한다면요. 내 그릇이 바다처럼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소득을 주느냐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검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 10개 회사, 10 안에 들은 회사들이 어떻게 소득을 벌고 수당을 주느냐 봤더니 대부분 회사들은 약 한 70%에서 약 90% 분들이요. 1년에 50만 원도 못 버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은 내가 1년에 50만 원도 못 벌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디요? 1억 이상 버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맨하테크는요, 약 50% 정도입니다. 50% 정도가 5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큰 소득을 만들 거야라고 꿈을 꾸시고 배워가는 분들이고, 나머지 50% 이상은요,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제가 소득이 현재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1%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 0.7% 안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프로테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이 차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타사에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비전을 이렇게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 차트를 보여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룹이 있습니다. 지원 그룹이 있어요.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좋은 아이템, 뭐 좋은 일 다 잊어버려도 돼요. 왜 제가 그룹을 강조를 하냐면요. 검증된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좋은 회사가 있고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이문수 사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공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 책임져 준다고. 그 말은요. 제대로 들어왔는데 성공자가 안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시스템이 가짜라는 거잖아요. 정말 제대로. 제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할 때 보면요.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요. 누구는 좋은데 먼저 취업을 하고요. 누구는 졸업하는 동시에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왜 다시 시작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한 사람과 학교를 다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원의 성공 시스템은요. 제대로 들어온다면요. 다들 성공할 수 있는 그 본대로 붕어빵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룹을 자랑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MBL은 이 과정을 통해서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회사가 어떤지, 이 영양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검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홈파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모였는지를요, 홈파티에서 검증을 합니다. 먹고 나누고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검증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이런 강의를 통해서 계속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리더를 배양하는 고테드 리더 양성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과만 하시고 제대로 조인만 하시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온다. 시스템이 문제면 따져야죠. 시스템대로 했는데 내가 결과가 없다. 그럼 따져야죠. 왜? 지원그룹에서는 성공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구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보는 시대예요.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요즘 광고는 한번 보세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30초 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1분 안에 모든 감동을 다 줍니다. 5분, 10분 하는 게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감동되고 확인하고 선택하는 거죠. 지효는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요, 건강이 궁금하냐, 질병이 궁금하냐, 비즈니스가 궁금하냐, 구독만 하시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처럼 건강해진 사람 있어요?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허 나왔잖아요. 특허를 통해서 정말로 건강을 찾은 분들, 찾아가고 있는 분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대다수의 분들도 본인들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내가 듣고요, 보내주면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보내주고 그들의 궁금한 거를 어디서 풀어줍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서 못 봤어. 내 주변에는 다들 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못 봤다. 그러면 여기 모셔오십시오. 모시고 오면요, 이분들이 밥만 사주면 24시간 이야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검증시켜 드리면 되잖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시작했고요.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그 결과에 대해 또다시 메나테크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하겠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